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인데요. 특히 교육 기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여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교육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이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자료들을 보면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 또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는 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육 현장의 과제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각 사례별로 어떤 유형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 원인과 현상이 뭐고 이걸 해결하려는 개선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저소득층 학생 사례부터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디지털 기기가 부족하고 인터넷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 학습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학습 환경 자체가 불평등한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게 아주 직접적입니다. 보급형 태블릿 같은 걸 지원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디지털 학습 접근성 자체를 높이겠다. 뭐 이런 거죠. 접근성 자체를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정해진 단가 기준에 맞춰서 기기를 공공 조달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 물리적인 접근의 장벽부터 좀 허물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일단 접근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 접근성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 말이죠. 이 학생들은 언어 장벽하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정보와 소통의 장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이중언어 강사분들을 더 늘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성이랑 프로그램 참여도를 같이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한 6개 언어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고요. 지역별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설명회까지요? 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낮추려는 그런 구체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를 좀 보면요.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되네요.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 과정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걸로 꼽히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진로 설계를 좀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특수학교에 진로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또 학생들이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이런 체험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체험처 확대. 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진로 전담 교사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직업교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로 진출하는 데 좀 다리를 놓아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그룹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사례도 언급됐었죠. 이 친구들은 대학 진학 정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정보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회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네. 정보 부족이 정말 큰 걸림돌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결국 사회 진입 지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이들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를 만들고 진로 설계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치워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립 역량 강화? 네, 특히 이제 사회로 나가기 직전 그 전환기를 맞는 청소년들한테는 멘토링 같은 걸 제공하고 지역별로 진로 지원센터를 더 늘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려는 거죠. 이렇게 주요 사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자료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탈북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언어 적응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이랑 잘 연결되지 못하는 점, 통합학급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 인력 부족 문제,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언어, 문화, 교육 접근성 문제라든지 심지어 교정시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후 교육 연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에 맞는 지원책들을 차리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유형별로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차리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기 지원, 언어 지원,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보조 인력 배치, 진로 연계 등등 각기 다른 필요에 맞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성 장벽, 그러니까 디지털이든 언어든 정보든 이런 장벽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보조 인력 같은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과 사회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이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여서 모두에게 좀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은 저마다 다른 어려움에 처한 학습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잘 보여주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필요에 맞춰서 점점 더 세분화된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과연 이 개별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공평한 교육이라는 더 큰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즉, 맞춤형 지원과 전체적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모두 계속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